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 김동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뭔가요? 바로 우리 핵심 요약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강의 다 들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거기서 기출됐던 중요했던 내용들, 그죠? 그거 위주로 정리한 책자가 있죠. 그 책자에 나오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1 소방 기본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소방 기본법, 제 예상에는 한 3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문제 정도, 그죠? 요 정도 출제가 될 것 같아서요. 예전보다 이 소방 기본법에 있던 내용들이 화재 조사법으로도 갔고요. 그쵸? 그 다음에 화재 예방법으로도 갔고요. 그렇게 막 빠지면서 결국은 한 3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이 정도가 출제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 1장 총칙, 목적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조 목적 1번 보세요. 화재를 어떻게 한대요? 예방하고요. 경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 진압하겠죠? 진압한다. 자, 진압하고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무슨 활동이죠? 구조, 구급 활동이죠. 그죠? 구조, 구급 활동을 하고요. 세 번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공공의 안전인가요? 안녕인가요? 여기 소방 기본법에서만 안녕이 나오죠. 그죠? 안녕입니다. 안녕. 안녕 및 질서 유지. 그 다음에 복리 증진. 증진에 이바지한다. 만약에 이 기본법의 목적에서 궁극적인 게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요 4번이죠. 우리가 결국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구조 구급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우리가 결국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요 4번이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요겁니다. 요 목적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나왔습니다. 용어의 정의. 여기 노란색으로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죠. 용어의 정의는 어느 법에서든 가장 중요하다. 얘를 알아야 뒤에 거를 술술술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뭡니까? 건축물의 차량, 항구에 메어둔 선박, 정박 중인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이걸 뭐라 그래요? 얘를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죠. 그죠? 소방 대상물이다 라고 하고요. 자, 2번 보세요.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 이웃 지역이래요. 자, 그러면 지역이란 말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뭐예요? 관계 지역이겠죠. 그죠? 관계 지역. 그 근처에 있는 지역들.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지역, 관계 지역이다. 자, 3번 보실게요.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거를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관계인. 그 대상물을 갖고 있는 건축주 또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점유자,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얘네 셋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관계인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뭐가 가장 많이 나와요? 요거. 관리자를 뭐 관리인 뭐 이런 걸로 바꿔 나오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4번 보실게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강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 뭐예요? 누구 있대요? 공무원,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애들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방대라고 했네요. 그쵸? 자,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보려고 하는 그 시험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군대 가는 대신에 소방서에서 일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은 자, 발룬티어라고 했습니다. 자원봉사예요. 의용소방대, 나 여기 지역에서 이 소방서에서 내가 자원봉사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죠. 누가? 소방서장이 모집하죠. 그쵸? 여러분들 이미 어디서 배웠어요? 학계론에 나온 얘기잖아. 그쵸? 의용소방대원. 그래서 요 세 명을 모아서 우리가 소방대라고 한다. 5번 보시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어디래요? 현장에서. 여기에 키워드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자,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소방대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소방대의 장, 소방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시도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얘네들을 여기 나왔네. 얘죠 바로 소방본부장. 그죠? 얘네가 소방본부장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용어의 정의가 끝났습니다. 제3조로 들어갈게요. 제3조 소방기관의 활동이라고 해서 21년도가 기출이 됐었네요. 자, 첫 번째 소방 업무가 나옵니다.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소방안전 교육, 홍보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등의 업무, 그 업무를 우리가 소방 업무라고 한대요. 어디서의 소방 업무예요? 시도에서의 소방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고 나왔습니까? 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럼 2번 보세요. 소방 업무의 수행입니다. 어디서 하는 거였어요? 시도에서 하는 거였으니까 우리 아까 시도에서 소방장 누구 했어? 소방본부장이었죠. 소방본부장이었고요. 그 본부장 밑에 뭐가 있습니까? 소방서장이 있죠. 자, 소방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우리 소방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방 업무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수행하는데 얘네들을 지휘 감독할 사람, 얘네들 잘하고 이제 감독할 사람 어디야? 시도잖아. 누구겠어요? 자,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맞습니까?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쵸? 경기도 하는 경기도의 시도지사는 누굴까요? 경기도지사겠죠. 경기도지사 밑에 누가 있어? 경기도 소방본부장 이렇게 있겠죠. 그 밑으로 서장들이 있겠죠. 뭐 안양소방서장, 포천소방서장 이렇게 서장들이 쫙 있는 거죠. 그쵸?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도지사가 전체를 컨트롤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한다. 자, 보세요. 시도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원래는 시도지사인데 어떤 경우? 필요한 경우. 어떨 때 필요하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자, 누굴까요? 소방청장이 되겠죠. 자, 원래는 시도지사 직속으로 본부장, 소방서장 이렇게 데리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전체에 있는 각 소방본부장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소방청장입니다. 제 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19 종합상황실 설치와 운영. 여러분들 119 전화 신고하면 어디로 갑니까? 자, 119 종합상황실로 가죠. 그쵸? 그럼 내가 전화한 지역에 따라서 그 동네에 있는 소방서에 있는 종합상황실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설치 운영자는 119 종합상황실은요. 소방서에도 있고요. 소방본부에도 있고요. 소방청에도 있어요. 그렇죠? 설치 운영장은 소방본부,
본부장, 소방서장 전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서에 신고된 것 중에서 상부로 보고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목적입니다.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정보를 뭐 해야 돼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죠. 처음에 신고 접수를 받는 데가 여기니까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거를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느 정도 병력을 보내야 되는지, 정말로 얼마나 큰 화재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 해줍니까? 그 다음에 전파까지 해주죠. 전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그 다음 뭐 하나요?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 21년도 기출에 나왔었는데 좀 까다로웠죠. 까다롭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내용들이 나왔었다. 그 다음에요.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누가 정하고 있니?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디 나올까요? 시행규칙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자, 설치 장소는 어디냐?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 각각 설치 운영합니다. 자, 이 종합상황실을 필요한 장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이 있네요. 봤더니만 첫 번째가 전산통신요원, 두 번째가 유무선 통신시설, 세 번째가 24시간 운영체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종합상황실장의 업무, 어떤 업무들을 하느냐? 종합상황실장 업무죠. 얘 또한 행안부령으로 정해서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재난 발생에 신고를 접수해야 되고요. 맞습니까? 자, 동원을 요청하는 등 사고 수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소방서에, 우리 소방청에 그런 걸로 안 될 경우에 자, 동원을 요청하죠. 이 동원은 누가 합니까? 동원은 소방청장이 하는 거고요. 그쵸? 응원은 인근에 있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사고 수습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자, 자기보다 하급 기관한테는 출동 지령을 내리고요. 나보다 동급이거나 또는 그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지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난 상황에 전파 및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출동하는 상황이야. 신고 접수하고 출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대한 지휘를 최초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한 지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거기에 도착해서 소방대장이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장 지휘를 하겠죠. 전체적인 그 전에는 지휘를 누가 한다? 종합상황실장이 해야 한다. 피해 현황 파악해야 되고요. 재난 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 종합상황실장이 하고 있다. 이 현장에 대한 지휘에 대한 내용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현장에서 하는 거 아니니? 아닙니다. 처음엔 누가 한다고요? 종합상황실장이 한다고요. 자, 이제 상부 보고사항이에요. 이게 뭐였어요? 아까 얘기한 거죠. 소방서에 처음에 접수가 되면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일 경우에 우리보다 상부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 있어요? 아까 설치 운영자,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이런 데 설치가 된다고 했잖아요. 소방서 종합상황실로 연락이 오면은 소방본부 연락이 오면 소방청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보내야 되는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자, 사망자가 몇 명 이상 발생해야 됩니까?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 여기는 뭐예요? 죽거나 다친 사람 합친 거, 그걸 뭐라 그래? 사상자라고 해. 사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 자, 이런 경우에 상부 보고한다. 두 번째, 이재민이 몇 명 발생했을까요? 이재민 100명이었고요. 재산 피해액은 50억 원이었고요. 됐습니까? 자, 관공서, 학교, 정부, 도미공장, 문화재, 지하철 또는 지하구, 그리고 우리 뭐 대구 지하철역 화재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지하철이나 지하구 화재들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또 보겠습니다. 관광호텔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물이에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들. 그다음에 뭐 지하상가, 백화점 나왔고요. 자, 제조소 등입니다. 위험물이죠. 위험물 제조소 등인데 지정수량 몇 배? 여기는 3,000배 이상이죠. 3,000배 이상인 제조소 등. 그다음에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몇 실 이상인 숙박시설이래요. 5층 이상 30실 이상이죠. 그렇죠. 5층 30실 이상. 똑같아요. 병원도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것들 맞나요? 연면적이 얼마 이상인 공장이에요? 연면적은 여기는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또는 우리가 뒤쪽에 배우시겠지만 화재 경계 지구에 발생한 화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한다. 자, 그 다음에요. 철도 차량 항구에 메어둔 총 톤수가 여기는 1000톤이죠. 1000톤 이상인 선박. 그 나머지 것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자, 그 다음에 요거예요. 언론에 이미 보도된 재난 상황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부를 보고해야 한다. 결국은 뭐예요? 지금 저희 주로 나왔던 애들은 전부 다 뭡니까? 노란색 애들이 출제했던 애들인데 뭐예요? 숫자 나왔던 애들이에요. 숫자 바꿔내기. 여러분들 숫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선박이 1000톤, 위험물이 3000배예요. 3000배. 자,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4조의 2 소방기술민원센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술민원센터는 21년도에 처음 법이 생겨서 시행이 되고 나서 22년도에 문제가 바로 나왔죠. 소방기술민원센터 어디에 운영하냐 봤더니만 얘는 소방청이랑 소방본부에 운영한대요. 각급 소방서에는 없어. 어떤 궁금한 거, 법적으로 궁금한 거, 기술적으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여기다 연락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하던 아니면은 뭐 알려주던 이런 것들을 하는 민원센터죠. 민원센터.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등을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다. 이거를 소방기술민원센터라고 한다. 설치 운영은 소방청과 소방본부에 하고 있다. 자, 시작부터 뭐가 나왔어요? 구성인원이 나왔어요. 문제 구성인원. 센터장을 포함해서 몇 명이래요?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명.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뭐 민원의 처리, 그다음에 질의회신집 해설서 발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현장 확인 및 처리, 그다음에 나머지 그 밖에 지시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게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고요. 자, 뭐 또는 뭐는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예요? 운영하는 사람이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이겠죠. 청장, 본부장은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뭐예요?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제 5조 보시겠습니다.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이네요. 아주 예전에는 단골로 많이 나왔던 문제였죠. 여기 뭐 19년, 17년 나왔지만 그 이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소방박물관이 있고요. 소방체험관이 있습니다. 자, 소방박물관 하면 하나만 외우자 그랬어요. 소박행. 자, 박물관이니까 얘는 누가 운영합니까? 얘는
소방청장이 운영하고 있고요.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해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우리 소확행, 뭐 욜로 해서 그걸로 기억하시라 그랬죠. 소방체험관은 그냥 시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시체. 자, 소방체험관은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합니다.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뭐라고 나왔냐면요. 똑같이 여기도 행안부령이긴 해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뭐로 정한대요? 시도조례로 정한대요. 그래서 시도조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여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시도지사, 시도조례, 이게 체험관이다. 이렇게 해서 딱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방 업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요거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소방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시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소방청장이 몇 년마다 수립한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요.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한대요. 자, 얘는 매년 시도지사가 수립하다 보니까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거를 제출해야 돼. 누구한테? 소방청장한테. 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연도 거를. 그렇죠? 그다음에요. 시도지사는 뭔가 종합계획의 바탕으로 한 세부계획을 작성해야 되니까 그럼 종합계획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종합계획은 5년에 한 번씩 받는데, 자, 언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소방청장이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2달 안에 작성해갖고 소방청장한테 다시 보내줄 거 아닙니까? 나의 세부계획을. 맞나요? 이렇게 10월 31일 통보, 12월 31일 제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 전년도 언제? 10월 31일까지 수립합니다. 그렇죠? 소방청장이. 소방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했을 때, 야, 이거 좀 이상해. 다시 해라고 보완, 수정 요청할 수 있다. 자,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뭐가 있느냐? 소방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장비, 구비, 전문 인력 양성, 기반 조성, 교육 홍보, 뭐가 포함돼요?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 포함, 관련된 거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죠. 뭐냐 봤더니만 재난, 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 업무 대응 체계 마련,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 활동에 필요한 조치들, 이런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종합계획 포함 사항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OX 체크 한번 해볼까요? OX 체크.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있다. 맞나요? 틀린 게 아무것도 없네. 맞아요. 동그라미. 그렇죠? 요 안녕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녕 어디밖에 없다? 소방기본법밖에 없다. 소방 대상물에는 항해 중인 선박도 포함이 된다. 땡 아니었죠. 정박 중인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우리 소방 대상물이다. 소방 대상물은 우리 119 소방대가 나가서 불을 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해 중인 선박은 누가 꺼요? 해양경찰, 해경들이 끄게 돼 있죠. 그래서 포함이 된다. 이는 틀렸네요. 됐습니까? 세 번째, 관계인이란
자, 소관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관점 소유자, 관계자, 점유자를 이야기한다. 맞아요, 틀려요? 왠지 맞는 것 같지만 관계자가 아니라 관리자죠. 관리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이야기한다. 우리 소방안전관리자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그쵸? 됐습니까? 저희는 X. 소방대에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있다. 맞습니까? 소방대에는 공무원, 맞네요. 요 셋이 소방대에 포함된다고 했고요. 5번 보시겠습니다. 소방 업무의 지휘 감독은 시도지사가 한다. 맞네요. 소방 업무 관련된 것들. 소방 업무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었고요. 그 시도의 소방 업무를 한다고 했죠. 그거의 지휘 감독은 시도지사가 한다. 하지만 대형 재난 등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 소방청장이 얘네들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필요한 경우. 얘는 동그라미. 6번 보시겠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은 청장, 본부장, 서장이 한다. 그쵸? 청, 본부, 서 전부 다 거기에 설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종합상황실이죠. 맞는 이야기. 7번 보실게요. 이재민이 50인 이상 재산 피해액이 10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는 상부에 보고한다. 자, 맞아요? 왠지 숫자 보니까 맞는 것 같지만 바꿔놨죠. 이재민이 100인 이상이고요. 재산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인 것들을 상부에 보고한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7번은 틀렸습니다. 8번 볼게요. 소방박물관의 설립자는 시도지사, 소방체험관의 설립자는 소방청장이다. 맞습니까? 우리 두 개만 알면 됐잖아. 소박행, 시체. 체험관은 설립자가 누구야?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고요. 박물관은 소방청장이죠. 소방청장. 8번 틀렸다. 9번.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 맞네요. 소방청장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언제까지? 전년 10월 31일까지 작성해서 우리 시도지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매년 세우고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얘가 10월 31일까지 준다니까 얘는 청장한테 제출하는 걸 언제야? 12월 31일까지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맞고 얘는 틀렸다. 됐어요. 11번.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죠? 이거 관련된 것도 있었죠. 현장 확인 업무도 있었고요. 뭐 해설집 발간, 질의응답집 발간, 그쵸? 뭐 법령 해석 등 민원 해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11번 맞는 얘기.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몇 명?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게 우리가 22년도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18명이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0페이지에 나온 OX 문제는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생각이 나시나요? 자, 정말 핵심 요약 기능만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이론 강의에서 다 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중요 내용들을 상기시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면서 내가 이 중요한 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체크하기 위한 OX예요. 사실은 사지선다로 나오는 것보다 OX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어 하나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OX 하는 것들 아주 정확하게 풀어보시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